30분밖에 안 할 건데. 아, 맞아요. 30분은 좀 더 하겠구나. 자, 오늘은 그 소양인의 그 표한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괴증입니다, 괴증. 이상한 병. 근데 이건 괴증은 열증이에요. 소양인은 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소양인은 모든 병이 나는 것은 전부 다 열 때문입니다. 열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괴증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 괴증은 정확한 거는 얘는 열이 올라가면서 발광이 나고 섬어를 하는 거예요. 섬어. 헛소리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증인 거죠. 헛소리를 하는 거는 기운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 발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발광하고 섬어하고 어떤 게 더 중증일까요? 어떤 게 더 중증? 발광이 더 중증 같죠? 네. 발광은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힘이 빠져 있는 게 섬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중증이고, 요 이상으로 가면 뭐냐면은 몸이 이제 견디질 못해서 풍이 동해요. 동풍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를 모르면은 이제 이 내용에서 또 나오겠지만은 치료를 엉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아직 내가 소리 지를 힘이라도 남아있는 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 힘이 빠지면은 더욱 위험한 거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괴증에서 하는 거고, 괴증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태양병으로 들어오죠. 상하는 태양병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태양병이 치료가 안 되면 소양병으로 넘어갑니다. 소양병으로 넘어가고, 이거조차가 치료가 안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소양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증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흉격의 열증이었어요. 흉격의 열증, 흉격 번열이든, 그러니까 열증으로 이제 가게 되고, 흉격 열증으로 가게 되고, 이 가슴에 열이 생기면서 꽉 막히고 가래가 많고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심해지면은 어떻게 가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 음기가 마르는 망음으로 가게 됩니다. 망음증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까지 망음증에 대한 거를 여러 차례 3번에 걸쳐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든 이렇게 가서 결국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든 간에 해결이 안 되면은 여기는 이제 열증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결국은 안에 들어있는 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열 자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이 열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괴증이다. 이게 열증. 그리고 열증이 생기면서 이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열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가는 이런 열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준경은 우리 처음에도 그런 걸 이 부분에 대해서 장준경이가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어쨌든 따라가 보죠. 태양병에서 해소가 안 되고 소양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옆구리 아래쪽이 그득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헛구역질을 하면서 밥맛이 없어요. 밥을 먹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한혈왕래가 생겨요. 한혈왕래가 이 소양증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었죠. 그 다음에 뭐 이롱이니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소양인데, 이때 장준경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소양에서는
토법이나 하법이나 이런 것을 쓰지 말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열증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소시오탕으로 열과 한을 화해를 시켜라. 이게 장준경이가 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는 다르지만은 아직 소양으로 넘어갔어. 근데 아직 토법이나 하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소시오탕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장준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미 토법이나 하법이나 그 다음에 한법, 발한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 했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게 서머증이 생긴다면은, 서머증이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열증으로 언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머증이 생기면은 그 전에 나타나는 소양병의 형태들, 소양병의 그 증상들, 한열왕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열증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소양증의 상태에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괴증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거를 괴증이라고 한다. 이를 괴증이라고 하는데, 열증으로 확 들어가, 잘못 치료해서 이렇게 해서 열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걸 괴증이라고 하는데, 괴증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다른 데서는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토법과 하법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한법도 잘못됐다는 것을 그 아래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기에 소양인 여기서는 장준경은 이제 소양인에 대한 것이 없었으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맥이 현세한데 두통이 있고 발열을 해. 두통이 있고 발열을 하면 이거는 소양으로 들어간 거다. 장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맥이 현세하다고 했어요. 소양으로 들어간 거니까는 일단 소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양의 증상이 되면은 한법을 해도 안 된다. 땀을 내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땀을 내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서머가 생길 수가 있다. 서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다른 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소양증에서 태양이 소양으로 발전하고, 여기에서 토법이나 하법이나 한법을 하게 되면은 열증으로 급속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열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해서 서머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옛날부터 알아왔던 겁니다. 이걸 이제 괴증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동무는 어떻게 치료를 해 갔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임상례 한 4가지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열증으로 급속하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자, 우선 첫 번째 보시죠. 상치해가지고 첫 번째 발광서머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광서머증.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어. 이쪽으로 갔을 때. 자, 때는 언제냐면은 을해년이에요. 을해년은 동무가 39살 때 얘기입니다. 동무가 39살 때 첫 직장을 가지게 돼요.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첫 직장. 그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 전후로 해가지고 동무는 철학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철학에 대한 공부도 있었고, 의학에 대한 공부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실전도 임상도 충분히 해오고 있었던 거죠. 단지 관직을 좀 늦게 나갔을 뿐이죠. 39에 나갈 때. 하여튼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청명절이다 하면 4월 초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어떤 소양인이 있어가지고 소양인이 한다 열소, 근데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한다 열소라는 것은 오한이 조금 더 많았다. 이 사람 소양인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상인에 대한 그 구분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부터. 철학을 공부한 시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한다 열소,
오한이 좀 더 많은 그러한 그 병이었는데, 그런 상한이었는데, 자, 이러다가 이런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4, 5일 지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천촉이 생겨요. 천촉. 숨이 가빠지고 단기, 호흡이 짧아져요.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짧아. 이것이 이제 열증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냐 하면은, 이 천촉하고 단기는 발광, 섬어, 그 근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열증에 의한 건데, 이 발광 넘어서 섬어 그 근처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오미진각이라고 했어요. 진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각 자체가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시만 한낮이죠. 한낮, 더울 때, 그래도 온도가 쭉 올라갔을 때 얘기예요. 이때 바로 천촉과 단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거기 이제 동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내가 경험이 미숙했다. 경험 미숙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경험이 미숙했지만 그때 경험이 미숙해서 자, 소양인한테 쓸 수 있는 약으로 최고는 육미지왕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는 동무는 이때 이미 사상인에 대한 분별이 있었고 그 사상인 각각의 어떤 약이 제일 좋은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은 여기서 이제 육미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동무약성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소양인한테 맞는 약재를 얘기한 게 있어요. 약재가 뭐였냐면은 숙지황. 각각 3개씩 얘기하는데 숙지황, 그 다음에 산수유, 그 다음에 복령, 이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소양인한테 맞는 약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육미의 기본 재료들이죠. 소음인한테는 그럼 뭐냐? 소음인한테는 약재를 얘기를 했는데 뭐였냐면은 인삼, 백출, 그 다음에 감초 중에 좀 구운 거, 소음인한테는 이거 있어. 이게 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약의 재료죠? 이거는 그냥 사군자탕 정도로, 그 복령이 빠진 사군자탕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군자가 소음인한테 맞는 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태음인은 어떤 약재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맹문동, 그 다음에 뭐죠? 오미자, 그 다음에 길경이라고 했어요. 도라지. 길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생맥산인데 생맥산은 요게 뭐예요? 요게 뭘로 바뀔 때 생맥산이 됩니까? 인삼으로 바뀔 때 이걸 생맥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삼 대신에 길경을 쓰는 게 태음인한테 맞는 생맥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맥산이 태음인한테 맞는 기본 약이고 소양인한테는 육미지왕탕이 맞고 그 다음에 소음인한테는 사군자탕이 맞는 거였다 얘기죠. 태양인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저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하나 굳이 나온 게 있다면은 어떻게 쓰지? 이렇게
미후도가 뭐죠? 달에. 태양인한테는 이거 하나만 하나 정도만 얘기할까. 미후도, 달입니다, 달에. 우리 산천에 있는 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각 사상인한테 맞는 약재가 이렇다라고 처음에 정의를 하고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제 이거니까 육미탕을 최고다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육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육미 이외에는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른 걸 감히 쓸 생각도 못했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미를 한 첩을 데려서 먹입니다. 그랬더니 그 숨이 차고 한 게 바로 안정이 돼요. 약효가 팍 듣는 거죠. 바로 안정이 됩니다. 아, 이게 듣네 하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며칠 뒤에 자, 며칠 뒤에 다시 또 이런 증상이, 열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천촉만 있는 게 아니라 발광, 서머 증상이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 당시에 속에서는 열증으로 이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난 게 천촉 단기였단 말이에요. 속에는 이렇게 열이 끓고 있었어요. 근데 육미를 가지고 겉에만 살짝 잡은 거였어요. 그래서 천촉만 살짝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속에는 열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다시 튀어나오는 겁니다. 발광, 서머, 천촉으로. 그러니까는 다시 천촉이 잘 들었으니까 육미를 다시 씁니다. 육미를 다시 쓰는데 옛날처럼 천촉이 이렇게 확 좋아지지가 않아요. 살짝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옛날처럼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발광은 연 3일간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오후쯤 되니까 이게 천촉이 다시예요. 천촉이 숨가쁜 현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도 육미를 한번 써봐요. 육미를 쓰니까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전혀 듣지를 않고 어떤 이 풍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권, 동풍, 구금, 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속에 있는 열을 육미로는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이걸 보고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동무는 이 소양인의 이 열증을 육미로는 잡을 수가 없구나. 그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육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급하게, 이때는 그래도 약에 대한, 방제에 대한 것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즉시 뭘 하냐면은, 속에 있는 이 열을 꺼주기 위해서는 백호탕을 써야 되는구나. 여기에는 장준경의 백호탕이에요. 여기는 동무의 백호탕은 한참 뒤에 나올 거고, 초반에는. 그러니까는 급하게 백호탕 한 첩을 다려갖고, 이 사람이 이제 구금불어에서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집어넣느냐? 대나무 대롱을 가지고 코를 통해서 목구멍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취입, 병인의 비중을 통해서 하인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한번 상태를 보는 겁니다. 상태를, 동정을 살피니까 설권이나 구금은 그대로 해소되지 않은데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들려요.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열이 뭔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화로를 양쪽에다 갖다 놓고 약을 데립니다. 그래서 한 3첩 정도를 데려가지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코로 해갖고. 그러니까는 복중에서, 배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방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약간 해소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병인이 힘이 없다가 그 상태가 되니까 힘이 세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니까 또 코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3사람이 붙들고 약을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이 약을 집어넣는데 오후 내내 저녁에 잘 때까지 집어넣는 석고의 양이 얼마다? 8량이라는 거죠. 8량. 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다? 돈으로 따지면 80돈이라는 거죠. 80 곱하기 10을 하면 되거든요. 10돈이 한 양이니까 10돈이 한 양이니까
백호탕에 들어있는 그 석고는 5냥이에요? 아, 5돈이에요, 5돈. 5돈인데, 80돈까지 썼다는 얘기는, 뭐, 얼마를, 16첩을 먹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후부터 해서 저녁 먹을 때가 16첩 정도를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백호탕을. 그래서 석고를 이제 들이부었어요. 들이부으니까 마지막에는 이 환자가 배가 확 부풀더니 각궁반장이 일어납니다. 각궁반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땀이 나면서 잠에 빠집니다. 그 다음날 백호탕을 해 뜨기 전에 한 첩을 먹입니다. 한 첩을 먹이니까 해가 딱 올라오고 나서는 무름변 한 차례를 딱 누고 나서는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요. 아주 극적이죠? 이 석고 가지고 이렇게 열을 제거해 주니까는 이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병이 난 다음에는 안병이 있었어요. 안병.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병인 거죠. 안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열이 그래도 남아있는 거고, 이 열이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을 처치하기 위해서 석고 한 돈하고, 이 자음 강화할 목적으로 해서 황백을 씁니다. 황백은 자음 강화를 위한 요약이 황백이에요. 자음 강화. 이 위에 있는 화를 내려주면서 자음까지 시켜주는 이야기, 이제 황백이죠. 그래서 실제 열을 확 내려주는 석고와 자음 강화는 이 황백을 같이 써줍니다. 이걸 한 일주일간 써주니까 하루에 2번씩 해갖고 이게 눈병까지 낫게 됩니다. 완전히 다 나았죠. 그래 놓고 이제 이 복기를 해보니까 이 당시에는, 자, 이게 지금 얼마나 병이 중한지를 파악하는 그런 게 뭐가 있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증으로 하면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변이 어떤 상태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위중한 상태냐를 판단하게 되는. 이 사람, 소양이는 열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열에 대한 상황이 제일 잘 보이는 게 이제 대변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경험이 미숙해가지고 대변을 보는 법을 잘 몰랐어요. 대변이 얼마나 막혔는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러한 열증이 드러나기까지는 그 전에 대변부터가 우선 막혔을 것이다 라고 나중에 지나놓고 봐서는 그런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팔변을 딱 누고 나서는 변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증이 내려간 거예요. 병이 치료가 된 거죠. 이 사람은 한이 많고 열이 적은, 오한이 더 많은 그런 병자였어요. 소양인이었지만, 소양은 항상 열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그 2번째 사람 뭐냐면은 열이 더 많고 한이 적은 그런 감기를 앓는 소양인이었어요. 이게 더 훨씬 더 급해지고 이게 더 훨씬 더 병이 심해요. 같은 소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더 심하다고요. 그걸 한번 쫓아가 보죠. 2번째 임상례입니다. 이거는 열이 많고 한이 적은 열다 한소한 그런 이제 환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감기에 걸렸으니까는, 야, 꽁고기로 먹어봐. 치육탕을 먹입니다. 야, 이걸 먹어봐. 꽁고기가 굉장히 뜨거운 약인데, 꽁고기를 먹이니까 여기가 이제 화가 독으로 변하는 양독이 돼가지고 독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반진이 나오는 양독 발반이 생깁니다. 양독 발반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 화 자체가 굉장히 위중해지는 상황이 바로 생기는 거죠. 이래가지고 동물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양독 발반이 됐으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니까는
백호탕을 강하게 씁니다. 백호탕을 3첩을 바로 연이어 썰어라고 알려줍니다. 백호탕 3첩. 한 첩마다 5돈씩의 석고가 들어가 있죠. 자, 한 냥 반 정도는 써야 돼 해가지고 3첩을 썰어라고 하는데 이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좀 의학의 상식이 약간 있는 집이었나 봐요. 야, 석고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써? 아무리 얘가 열증이지만. 그래서 딱 반첩만 씁니다. 석고를 지금 한 냥 반 써야 되는데 반첩에 넣는 2돈 반밖에 안 쓰잖아요. 굉장히 일부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마치 이런 거죠. 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다가 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끌려다가 말아요. 그러니까는 수일 후에 병이 중해져가 이제 서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열증이 제거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게 뭐다? 서머고 발광이고 풍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서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심해져 가지고 외증으로 나오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풍이 동하려고 해요. 풍이 동한다는 얘기는 이게 열증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거의. 이게 동합니다. 귀는 막고 서머도 생기고.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설상에 백태가 생겨요. 설상에 백태가 생깁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선 백태 그러면은 비위의 어떤 열증이냐 한증이냐 뭐 이런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게 사실 태잖아요. 근데 백태. 야, 이게 뭐냐? 이거는 열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 열에 밀려난 한증으로 그냥 나오는 증상으로서 양성 격음의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태는 백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 속이 되게 차가운 같네. 그래서 뜨거운 약을 쓰면은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겠죠.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체질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든 설상은 백태가 보입니다. 나중에 또 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근데 동무가 가지고 간 그 약, 그 봉지 안에는 석고하고 활석, 전부 다 둘 다 이제 차가운 약이에요. 굉장히 그 열을, 화를 없애주는 약인데, 석고 한 근하고, 한 근은 16냥이에요. 16냥짜리. 한 근하고 활석이 한 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석고 한 냥하고 활석 한 돈을 바로 끓여서 완전 한 번에 먹입니다.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석고 한 냥하고 활석 한 돈을 또 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냥 이상을 먹여야지 될 거라고 동무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켰더니 얼마를 먹였어요? 반첩밖에 안 먹였어요. 이래서 중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냥 이상을 바로 먹이죠. 이때 이틀간 먹였잖아요. 이때는 이 대변을 하루를 지나지 않고 대변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이 어떻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게 병이죠. 3번째 날 그 환자의 집에서 야, 이거 석고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석고를 어떻게 하루 한 냥 이상씩을 쓰지? 이게 그렇게 차갑게 만들 수가 있나 해가지고 하루 동안 석고를 안 써요. 그러니까는 제 4일째 될 때 이 사람은 이제 환자는 다시 변이 막히는데 그 약을 쓰지 않는 때부터 병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4일째 아침에 갔잖아요. 그저께 저녁, 그 다음에 어제 낮, 어제 저녁 이렇게 2번의 밤과 하루의 낮 동안 변을 전혀 못 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도 분명치가 않고 이 아관 긴급도 생겨요. 이 풍이 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먹을 수도 없어요.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 어제 못 먹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석고 2냥을 바로 끓여갖고 간신히 집어넣습니다. 목구멍에 집어넣는데 반은 토하고 반은 넘어가고 해요. 조금 지나니까는 이게 턱이 열립니다. 아관이 이제 열려요. 그렇지만은 말소리는 불분명해요. 다시 또 석고 한 냥을 더 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는 이렇게 풍이 돌면은 아무것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약을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거. 꼭 풍이 돌 때는 날이 따뜻해졌을 때, 그러니까 오후 지나면서 풍이 돌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전에 미리 약을 먹여요. 약을
약을 대비를 해서 약을 먹여요. 같은 양을 이렇게 먹이겠죠. 계속해서 석고를 이 전후로 얼마를 먹였냐면 계속해서 한 5, 6일 정도를 그렇게 먹이는데 석고를 전체 14냥이면 이게 한 근 가까이 되죠. 한 근이면 얼마에 600g이죠. 석고를 한 근 가까이를 이 4, 5일 동안 이제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수일 후에는 수일 동안 발광을 하고 나서 발광이 그러니까 이 서머나 이런 증상보다는 좋아지는 증상이에요. 발광이 문제가 이게 발광이 더 심해진 게 아니라 발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나더니 병이 치료가 됩니다. 병이 나아요. 그리고 수개월 후에는 이 사람이 이제 문박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든 이러면서 석고,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날 때 약은 석고 위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석고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체질이 소양이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증상이 속에 있는 열 때문인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석고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다른 사람한테 석고를 이렇게 썼다가는 견디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환자 집에서도 이걸 중간에 안 쓰고 하는 게 사실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 체질에 대한 확신, 그걸 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임상예를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임상예는 보십시다. 자, 이것도 발광, 서머가 있는 임상예예요. 발광하고 서머가 광증이 있죠. 발광. 발광하고 서머가 있어요. 서머가 있는 임상예 세 번째입니다. 보시죠. 처음에 이제 표한병으로 두통도 있었고 신혈이 있었고 하니까는 어떤 약들을 써왔느냐 하면은 황현, 과루, 강활, 방풍 이런 약을 한 8, 9일 그러니까는 이 병이 생기고 나서 감기에 걸리고 나서 한 8, 9일 이렇게 쭉 써왔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고 전부 다 열을 내려주는 약들이니까 그리고 표를 소양인의 표증을 해결해주는 약들이니까 그런데 병세가 나은 듯 하더니 완전히 낫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낫질 않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한 열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일쯤 돼서 이제 발광을 하게 됩니다. 광증이 나타나요.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그 환자의 집에서는 그걸 그냥 그 정도 먹어오던 약들을 그냥 계속 씁니다. 그래서 황현이나 과루나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는 수일 후에는 서머로 이제 바뀝니다. 발광에서 서머로 바뀌어요. 이때 비로소 지황백호탕을 씁니다. 백호탕을 써요. 이건 동무의 백호탕이죠. 동무의 백호탕은 여기에는 석고가 5돈이 들어가거나 또는 1냥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 열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5돈이나 1냥을 써요. 동무의 백호탕 안에는. 그리고 이제 생지황도 들어가고 지모도 들어가죠. 이걸 이제 한 첩을 써요. 한 첩을 썼는데 그 다음날 오후가 되니까는 풍이 동풍이 생겨요. 풍이 동해요. 그러니까는 이 지황백호탕이 이 석고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세 첩을 연달아서 먹입니다. 지황백호탕 이외에 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네 해가지고 세 첩을 끓여가지고 간신히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백호탕에다가 아예 석고를 1냥을 더 넣어요. 원래 석고가 1냥 정도 썼다고 보면은 배로 쓴 거죠. 석고를
한 양을 더 써서 오전에 먹입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풍이 동하면 또 약을 못 먹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연달아서 오전에만 이 백호탕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대소변도 눕게 되고 병세가 한결 나아졌어요. 이걸 쓰니까. 그런데 여기에 치유되지는 못한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이제 나은 그런 임상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는 결국은 병이 나타가 재발해가지고 완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이 환자는 이제 죽은 모양이에요. 마지막은 죽은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동무가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백호탕을 내가 오전에 2첩씩을 썼는데 오후에 이제 풍이 동하니까 오전에만 썼다는 거죠. 오전에만. 오후에는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자, 이 3건의 임상예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발광, 서머, 이런 나오는 열증, 소양인의 열증이 생기면은 백호탕을 오전만 쓸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5, 6첩, 7, 8첩, 10첩까지도 계속 쓰고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계속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백호탕을 쓸 때는 서머증이 생기면은 써야 하는 게 맞지만 일단 서머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발광증만 있더라도 써야 되고, 그리고 발광증도 일단 발광증이 예측이 되면은 바로 쓰는 게 맞겠다. 무조건 그러니까 소양이는 이런 열증의 증상이 나온다 싶으면은 무조건 백호탕을 미리미리 써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화기를 뿌리는데 불이 사그라들면 거기서 중지하지 않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소화기를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은 소양인의 열증은 열 자체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는 그 특성이 있고 심해지고 언제든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의해서 약을 그렇게 써야 된다. 백호탕은 지원 백호탕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백호탕이 사실은 나중에 효율적으로 만든 게 지왕 백호탕이지만은 사실은 석고를 쓰는 거죠. 석고로. 네. 네. 여기는 지왕 백호탕입니다. 이거는 한참 뒤에 저기니까 백호탕을 썼다는 얘기는 지왕 백호탕을 썼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4번째 임상예예요. 4번째. 4번째는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자, 4번째는 17살 여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임상예입니다. 동무생전의 마지막 임상예예요. 자, 소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소증. 이 사람의 평상시 증상이 어땠느냐. 소증은 간유 폐기. 폐기라 그러면 성질을 부린다는 얘기잖아요. 성질을 약간 부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소양인인데도 식체가 자주 있었고, 복통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달고 있는 여자예요. 소양인 여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통이 생기면서 한혈왕래가 오면서 식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물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의사한테 갔어요. 다른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뭘 주냐면, 야, 소화번 먹어봐. 그래서 소화번을 3덩어리를 준 겁니다. 소화번은 이게 소음이 내서 우리가 그 중기병 있죠? 기골, 기함, 중기병이 있죠? 중기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따뜻한 약재들로 가득 들어가 있겠죠. 기를 이렇게 막 통하게 하고 하는, 승기하고 하는 약재들 가득 들어가 있겠죠. 이걸 3개를 먹어요. 그랬더니 이 설사가 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10차례씩 하면서 10일 동안 설사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열이 있어서 병이 생겼는데 더 뜨거운 약을 먹였으니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물을 찾으면서 잠도 못 자고 서머증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동물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때가 기해년. 기해년은 이것도 기해년이네. 아까는 의뢰년이었구나. 기해년은 1899년. 동물은 1900년에 돌아가셨어요.
9월에 돌아가셨어, 9월에. 근데 지금 현재 1899년 11월 23일에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그 전해에 있었던 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은 이제 뭘 썼냐면은 생지왕, 석고, 지모를 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동무의 저희 지왕백고탕이에요. 근데 생지왕과 석고를 6냥씩 확 쓴 겁니다. 완전히 6냥을 한꺼번에 쓰네요. 이러니까는 설사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설사 우리가 그 망음증에서 설사를 할 때 이게 열이 있는 설사인지 열이 없는 설사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약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복통이 있는 설사였어요. 복통이 있는 설사. 그러면 좀 신한, 약간 차가운 증상이 있는 설사다 해가지고 바로 약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형방지왕탕이에요. 형방지왕탕은 설사에 쓰는 약인데 보약, 그러니까 육미에다가 얹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육미에다가 이뇨제를 얹어가지고 쓰는 설사치료제거든요. 이거 보약이에요. 수백 첩까지도 먹을 수 있는 보약입니다. 이거를 쓰는데 여기에 석고를 4돈을 집어넣습니다. 원래 석고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석고 4돈. 아예 앞에는 6냥이나 썼는데 이건 4돈밖에 안 집어넣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듣습니다. 석고 4돈만 집어넣어서 이 2첩을 바로 연달아서 먹입니다. 그랬더니 편안해지면서 잠을 자네요. 그래서 소변도 나와요. 소변이 나오는데 설사증이 지금 안 가시고 있는데 소변이 나온다 그러면 설사증이 해결되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뇨가 제대로 되면 설사증은 치료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야, 형방지왕탕이 대단하구나. 형방지왕탕 2첩의 양력이 지모가 들어간 백호탕보다 10배는 더 좋네. 석고를 덜 쓰고도 양력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이걸 보고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동문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계속 씁니다. 이 약을 하루에 4첩씩. 낮에 2첩, 그리고 밤에 2첩 계속 써주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쓰고 수일간 이걸 쓰니까 설사가 완전히 그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땀이 나네요. 두부, 양빈 이 구레나루 쪽에 땀이 나요. 좋아진 게 보여요. 그런데 이 애가 서머증이 있었던 게 발광증으로 바뀌어. 그럼 이게 나아진 건데 병가의 집에서는, 환자의 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발광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놀라고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약이 틀렸네 해가지고 이틀간 약 먹는 걸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병세가 다시 위급해지는 거죠. 자, 머리에 나던 땀도 안 나오고 소변도 이제 막히고 그 다음에 구교가 빙편, 이 입안이 얼음장 같게 변해요. 열이 확 심해졌다는 거죠, 온몸에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얼음장 같아요. 참. 인사불성이 생기고 훨씬 더 상황이 악화가 된 겁니다. 동무는 여기다 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석고를 늘릴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훨씬 심해졌으니. 그러니까는 4돈 넣던 것을 석고를 1냥을 섞습니다. 1냥을 형방지왕탕에다 하고 이거를 연달아서 10첩을 집어넣어요. 10첩을 배가 불러서 이렇게 먹을 수 있었나 싶은데 연달아서 10첩을 씁니다. 와. 그러니까는 그날 저녁에 소변이 통하면서 소변을 3그릇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증도 광증은 안 그쳐요. 광증은 안 그치는데 사람은 좀 알아보고 지각은 돌아온 것 같아. 근데 광증은 그래도 이거는 광증은 그래도 초기 적이잖아요. 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증은 아직 안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날도 6첩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제 그 첩수를 줄여가지고 연달아 5일 동안 4첩, 5첩, 6첩씩으로 이제 쭉 하니까
광증이 비로소 그칩니다. 그리고 저녁에 조금씩이긴 하지만은 잠을 자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래 자진 못하고 깨는데 잠은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5일간 약간 줄여가지고 3첩에서 4첩씩 이 약을 먹이니까 이제 비로소 머리에 땀이 납니다. 그리고 잠을 자죠. 잠도 이제는 1시간 정도를 잘 수가 있어요. 그 죽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죽도 약간씩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약을 이틀간 끊었다가 이게 다시 현 상태 돌아오는 거죠. 이 상태로 돌아오기까지가 약을 얼마나 쓰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형방지황탕을 석고를 이제 한 돈만 집어넣고 나서 매일 2첩씩 해서 계속 쓰는데 전체적으로 한 달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쓰는데 이때 변을 보는 거예요. 대변을 보는 겁니다. 대변이 좀 막힌 것 같다 그러면은 석고를 좀 늘려요. 내 돈으로 늘려. 아니면은 한 돈을 쓰고. 그래서 12월 23일 한 달이죠. 병이 생긴 지 한 달. 그때 비로소 위급증에서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방 안에도 돌아다니고 이때간 한 달간 쓰는 석고가 얼마냐? 45냥이에요. 45냥. 45냥? 이 근으로 따지면 석은 1.8kg 석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신년 정월 15일에는 얘가 한 4, 500m 떨어진 이제 그 동물을 찾아옵니다. 걸어가지고 와서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몇 달간, 전체는 한 넉 달간 계속 이 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약들은 그 체질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사상의 약들은 특히나 이 보약 같은 경우에는 병이 치료가 되더라도 꾸준하게 그 뒤에도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약을 써주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신년 3월까지 이 약을 계속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무가 정리를 합니다. 소양인 병은 기본적으로 화열병이다. 화열병. 화열에 의한 모든 병이 화열병이다. 화열병의 특성상 이 변동이 되게 빠르다. 빠르게 급해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는 초증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그냥 쉽게 보고 대수롭지 않게 이 치료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치료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양인이 일단 표병에서 두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병에서 변비가 보이냐? 이러면은 이미 중병이 된 상태니까는 바로 치료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병과 혼병, 윗병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병은 그래도 혼병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중병인 경우에는 부당한 약을 한두 세 첩만 잘못 써도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약, 써서는 안 되는 약을 한두 세 첩까지 쓰면은 죽게 된다. 중병인 경우에. 그러면은 혼병이나 윗병은 더 할 거 아니에요? 혼병이나 윗병은 제대로 써야 될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두 첩, 세 첩이 부족하면은 역시 사람을 못 구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약도 병을 낫게 하려면 확실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험한 병이나 위험한 병에는 확실하게 약을 써야 된다는 거고, 중병인 경우에는 잘못된 약을 잘못 쓰면 이제 죽는 거고, 근데 헌병, 윗병은 잘못된 약을 잘못 쓰면 당연히 죽죠. 근데 제대로 된 약이라도 부족하게 써도 죽는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라. 이러면서 이것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